안녕하세요, 에이트입니다. 여러분, 갤럭시 탭 S7 FE 드디어 일주일 사용기를 가지고 왔는데요. 이 제품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. 진짜 그 논란이 있는 만큼 살 가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가치가 있는 건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, 여러모로 따져보면서 제가 그래도 일주일 좀 넘게 사용했던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갈게요.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은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에요.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갤럭시 탭 S7 플러스, 요것도 실버 색상이었고, 이번에 새롭게 구입한 갤럭시 탭 S7 FE 같은 경우에도 실버 색상인데, 두 개 다 뒤에가 메탈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. 거기다 무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뒷판만 보면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. 그런데 달라진 점은 지금 바로 눈에 띄겠지만, 바로 S펜을 부착하는 위치,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졌어요. 여기도 달라붙긴 합니다. 똑같은 위치에 달라붙긴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없어졌다는 거. 외적인 디자인은 이게 전부인 것 같고요. 두께의 경우에는 6.27, 한 6.3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. 참고로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두께는 5.9mm 정도입니다. 한 0.3mm 정도 차이가 나는데, 이거는 실제로 옆에다가 두고 비교를 했을 때 살짝 티가 나긴 합니다. 근데 충분히 얇아요. 왜냐면 LCD 패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OLED보다는 조금 더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. 두께가 늘어난 만큼 약간 무게도 증가했을 거예요. S7 플러스는 568g, 그리고 같은 크기의 S7 FE 모델은 608g입니다. 손으로 잡았을 때는 아무래도 둘 다 500g 이상이라서 살짝 느끼기 어렵긴 한데, 그래도 미세하게 알고 잡으니까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기는 합니다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젤도 상당히 얇게 뽑혀져 있어요.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거의 차이가 없어요. 굉장히 S7 플러스랑 비슷하게 얇게 잘 나왔습니다. 그럼 외관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살펴봤고,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먼저 긱벤치를 한번 돌려봤는데요. 긱벤치 점수상으로는 싱글코어 654점, 그리고 멀티코어는 1876점이 나왔습니다. 참고로 탭 S7 플러스는 137점에 2851점이 나왔어요. 이 정도로 봤을 때 탭 S7 FE에 들어갔던 스냅드래곤 750G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, 지금 탭 S7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칩셋이죠. 이것보다 한 70%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S6 라이트 모델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런데 최근에 제가 좀 대여를 해서 사용한 적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체감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게임 성능, 약간 디자인, 그래픽 성능에 중요한 이 3D 마크, 이 점수를 측정해 봤는데요. 이때는 1111점, 와일드 라이프를 언리미트로 했을 때 1111점이 나왔고요. S7 플러스의 경우에는 4170점이 나왔습니다. 상당히 많은 점수 차가 있는 걸로 보여요. 아무래도 이걸로 봤을 때는 그래픽 쪽인 것보다는 단순한 좀 전산 처리적인 거, 예를 들어서 뭐 앱을 구동한다던가 아니면 뭐 인강을 보고 뭐 필기 작업을 하고 뭐 이 정도 선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. 그래픽 성능이 중요한 작업에서는 조금 퍼포먼스가 떨어질 걸로 보여요. 자, 점수상으로는 이런 건 알겠어. 근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, 그래서 내가 쓰려는 기능이 돼 안 돼, 요게 가장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이 FE에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정도의 수준을 한번 돌려봤어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4K 영상을 틀어놓은 다음에 옆에다가 필기를 하는 거, 뭐 요것 정도는 뭐 전혀 무리 없이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. 뭐 영상에서 끊김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. 그럼 여기에서 한번 한 개를 더 열어볼게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PDF 파일을 연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위쪽에다가도 필기 앱을 하나 더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도 필기 앱이 하나가 있고 아래쪽에도 또 필기 앱을 열어놨을 때, 이때 영상에서 끊김이 발생하지 않아요. 아마 인터넷 강의 같은 거를 들을 때에도 4K 영상도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풀 HD 정도의 영상을 틀어놓고서 강의를 들으면서 뭐 필기를 하고 뭐 문서를 좀 확인하고, 이 정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자, 이렇게 그럼 4K 영상에다가 필기 앱 2개까지 비교를 해드렸고, 근데 여기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있는데, 바로 4K의 60프레임이 끊긴다라는 건데,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제 생각에 안 끊길 것 같거든요. 아무래도 뽑기 운이 조금 안 좋으신 거 아닐까,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제가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는 약간 뽑기 운이 좀 좋기 때문에 이런 거 끊기거나 그러지 않거든요. 이런 거 여기 해상도 맞춰가지고 4K의 60프레임 그리고 HDR 컨텐츠 요거를 재생했을 때 저는 뭐 끊김이 뭐 발생한다거나 그러지 않을... 끊기네. 와, 여러분, 이게 지금 촬영되는 여기에서도 보일지 모르겠는데 진짜 굉장히 많이 끊깁니다. 와, 아니
아니 이렇다고? 이상하다? 제가 4K 60 프레임을 봤거든요. 근데 이거 왜 끊기지? 와우, 이거 엄청 많이 끊기네. 제가 분명히 이거 60 프레임짜리 봤거든요. 자, 4K 60 프레임 했을 때 네, 이렇게 보면은 전혀 끊김이 없죠. 아마 저작권 때문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는데 4K 60 프레임은 전혀 끊김이 없습니다.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가요. 그러면은 요게 차이가 4K 60 프레임에서 전부 다 끊기는 게 아니라 4K 60 프레임에 HDR 콘텐츠일 때가 끊기는 것 같아요. 한번 다른 HDR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4K에 60 프레임에 HDR 했을 때 끊김이 발생하네요. 야, 부드럽게 넘어가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끊김이 발생합니다. 야, 요건 조금 그런데? 거의 GIF 수준으로 끊겨요. 조금 부드러운 GIF 정도? 야, 요거는 좀 그러네요.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? 소리는 또 그냥 괜찮네요. 뭐 렉이 걸리진 않고. 야, 너무 많이 끊긴다. 요거는 확실히 뽑기 운에 가련 없이 그냥 요거는 성능 자체가 낮아서 끊기는 것 같습니다. 4K 60프레임의 HDR 콘텐츠는 끊긴다. 자, 요거 확인됐고요. 그 다음으로 이 덱스 모드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.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S7 플러스랑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똑같이 덱스 모드로 진입을 할 때 살짝 더 먼저 눌렀죠. 그런데 이렇게 기다려 보면은 S7 플러스가 먼저 뜨고 S7 FE 같은 경우에는 더 늦게 뜹니다. 덱스 모드에 진입하거나 아니면 덱스 모드에서 빠져나올 때 이럴 때는 확실히 좀 속도가 느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런데 이 안에 한번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앱을 구동을 할 때에는 그렇게 뭐 크게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진 않았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도 띄워보고 조금 더 느리게는 뜨지만 지금 요거는 처음 열어서 그렇고요. 지금 다시 종료를 한 후에 인터넷을 켜보면은 비슷한 속도로 켜지죠. 그리고 또 띄워보고 이러면 속도 차이가 살짝은 느껴지긴 하지만 막 못 쓸 수준이다 이런 건 아니고 살짝 뭐 비교적 느리다, 얘가 옆에 있으니까 얘가 더 느리다, 요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사용하면서는 크게 체감되는 요소들은 많이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한번 덱스 모드에 진입을 하고 나면은 뭐 그 다음에는 괜찮습니다. 근데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덱스 모드를 종료할 때 이럴 때에는 좀 속도 차이가 느껴졌습니다. 이렇게요. 이렇게. 그리고 이때에도 조금 구동될 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 아시죠?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사용할 때는 괜찮았어요. 자, 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S펜의 레이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아무래도 뭐 인강 들으면서 뭐 필기하려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능보다 요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느껴졌을 때 S펜의 레이턴시는 탭 S7 FE만 봤을 때는 충분합니다. 요 정도면은 저는 필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탭 S7 플러스가 있다 보니까 S7 플러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느껴지기는 해요. 아무래도 120Hz와 60Hz 이런 차이도 있고요. 거기에서 필기 인식 속도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체급 차이라고 보입니다. 근데 이게 단독으로 S7 FE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느리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에요. 그리고 갤럭시 탭에서 기본으로 내장된 프로그램이 있죠. 바로 노트 셰프인데요. 노트 셰프에서도 사실 뭐 딜레이가 필기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정도의 속도였습니다. S펜과 비슷하게 아무래도 좀 최적화가 되어서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기본 앱으로 사용을 할 때는 필기하는 데는 전혀 무리 없는 속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근데 여기서 커뮤니티 탭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그림용으로 괜찮냐, 필기 반응 속도가 어떤지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봐 주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그림 어플을 어떤 걸 사용하는지 몰라서 요 어도비 드로우라는 어플을 한번 켜봤어요. 요때에는 조금 더 체감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. 확실히 한 박자 늦게 따라온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고, 그림용으로 얼마나 빠른 정도의 반응 속도를 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플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살짝의 딜레이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필기감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으로는 화면에 대해서,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요번 S7 FE의 디스플레이가 중저가형의 가성비 제품 치고는 괜찮습니다. 화면의 경우에는 꽤나 괜찮은 품질이라고 느껴집니다. 전체적으로 좀 세게 표현되는 느낌이 있는데 영상 콘텐츠를 즐길 때에는 전혀 부족함 없이 화려한 색감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왼쪽에 있는 탭 S7 플러스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명암의 표현에서는 OLED를 따라갈 수 없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뭐 색감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함은 뭐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색 정확도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붉게, 조금 노르스름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. 근데 그걸 감안하고 볼 때에도 색
색감이 저는 충분히 괜찮게 표현을 해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영상 콘텐츠용으로는 전혀 꿀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참고로 이번엔 OLED가 아닌 똑같이 LCD를 사용하는 요 왼쪽에 에어랑 비교를 했을 때 이때는 명암이 비교적 오히려 S7FE가 더 좋다라고 느껴집니다. 특히나 이 검은색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이건 확실히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S7FE의 화면이 더 검은색을 더 검은색으로 표현한다는 게 느껴져요. 색감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여전히 더 붉게 표현한다는 것도 느껴지긴 합니다. 요 정도면은 이 가격대에 비해서 괜찮은 품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확실히 이런 영상을 시청할 때 10인치대와 12인치대 화면 크기 차이에서 오는 이런 몰입감의 차이도 확실히 느껴지네요. 자, 이렇게 이 화면 디스플레이까지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특징적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할게요. S7FE가 나오면서 이 아래쪽을 보면은 이렇게 포고핀 단자가 생겼습니다. 요거는 탭 S7에 있는 요 포고핀과도 같은 건데요. 그 말은 무엇이냐? 바로 S7 플러스에 있는 키보드가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전부 다 굉장히 잘 먹습니다. 이렇게 반응 속도도 뭐 원래 키보드 쓰듯이 잘 되죠. 자, 그리고 다음으로는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이 질문 남겨주셨던 것들 요거에 대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기존 S6 라이트에서 S7FE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살만한가? 요거에 대해서 질문 남겨주셨는데 저는 뚜렷하게 대화면에 대한 요구가 있고 가격 부담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왜냐면 S6 라이트는 다소 타협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었어요. 거기다가 우리가 정말 그걸 처음에 나왔을 때 영끌했을 때 앞자리가 30만원대라서 굉장히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 성능이 좋다기보다는 가격이 저렴한데 일부 개선돼서 나온 것들이 있는 제품이라서 굉장히 좋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지 사실 성능은 좀 많이 느리고 끊겼습니다. 아마 실사용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이 제품 S7FE를 사용할 때는 성능적으로 꽤나 괜찮네? 쓸만하네?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저는 넘어가는 거 괜찮다고 봐요. 물론 지금 S6 라이트의 중고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고로 팔고서 얘로 갔을 때 뭐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 이러면은 좀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. FE와 아이패드 에어 4랑 비교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가격이 좀 꽤 차이 나지 않나요? 이 에어 4랑 얘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성능적으로는 얘가 훨씬 더 우수합니다. 훨씬 우수해요.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점수를 따져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. 사실 칩셋의 경우에는 에어 4의 경우는 A14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죠. 그냥 애플에서 만든 최신 칩셋이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뭐 성능적으로는 전혀 깔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성능을 따져봤을 때는 뭐 요거 두 개 중에서 고민한다면 당연히 에어4인데 뭐 성능뿐만이 아니라 다른 점을 고려한다면은 요 S7FE를 고를 이유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. 화면의 크기 차이가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차이가 꽤나 크지 않나? 아이패드 에어4 64기가 모델이 84만원이죠. 근데 요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50 몇만 원대 아니었나? LTE가? 할인이 뭐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. 이게 최저가가? 제가 기억하기로는 64기가 LTE 모델이 50만 원대로 기억을 하는데 야 이 실화야 이거? 진짜로? 요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물론 요 70만원에 S펜이 포함되어 있어서 만약에 에어4에서 애플 펜슬까지 포함한 가격이라고 하면은 90만원 정도 그래서 한 20 몇만원 차이가 나는 거라고 치지만 이 70만원에는 조금 그런데 그나마 이 삼성닷컴에서는 10% 카드 할인이 들어가긴 하네요. 64기가 모델이 62만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55만원인가? 그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. 사실 이 정도면은 구입을 할만한데 한 50만원 중후반대 정도로 들어오면은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요거는 살짝 좀 비싼 것 같습니다. 4K 60프레임에 HDR이 끊기는데 60만원 초중반대 요거는 조금 그러네요. 요거는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때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책 스캔해서 필기하고 동영상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S7 플러스와 S7FE 어떤 게 이거는 근데 질문이 아마 가격을 고려해서 질문을 한 거겠죠? 가격 고려가 없다면 당연히 S7 플러스가 무조건 좋습니다. 그냥 무조건 당연히 좋은데 아마 가격 차이 한 대략 제가 이쪽 영상에서 가격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죠. 대략 한 40만원 조금 넘게 차이가 나는데 요거를 고려하고도 요걸 살만하냐 요건데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하신 책을 스캔해가지고 이걸 필기하면서 본다 라고 하는 용도에서는 S7FE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
요 S7과 S7 FE 요거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화면 크기 빼고는 당연히 S7이 더 좋아요. 그래서 화면 크기에 대한 그게 없다, 뭐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가만히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비싸게 S7이 더 좋아 보입니다.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나는 가벼운 작업인데 화면 큰 게 더 좋아라고 한다면은 요 FE도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져요. 자, 그리고 북커버냐 키보드 북커버냐 요것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 북커버 요거를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고, 제가 이쪽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 있잖아요, 요거를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. 요게 사실 사전 예약 때는 기본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, 근데 내 거 왜 안 왔어? 이거 8월 말에 온댔지? 아무튼 기본 사은품으로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, 평소에는 이렇게 북커버만 들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만 따로 키보드를 들고 다니는 거, 이렇게 사용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. 왜냐면 제가 1년 넘게 이렇게 S7 플러스를 이 키보드 커버로만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. 그런데 항상 키보드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가볍게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만 키보드를 들고 다니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렇게 오늘은 갤럭시 탭 S7 FE 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, 결론적으로는 저는 한 50만 원 후반대까지도 저는 괜찮은 제품인 거로 보이고, 물론 이제 나중에 와이파이 모델이 나온다면 그건 조금 더 저렴하게 한 50만 원 초반대 아니면 40만 원 극후반대 이 정도에 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,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